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 서핑의 성지,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의 기회를 주신 김영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지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을 위한 발빠른 김지태 지사의 도정 방향과 움직임을 확인하고자 그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11대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관심사항 위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 윤호영입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PPT 자료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도유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그 도정 질문 때도 이 부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이렇게 국장님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먼저 재산 현황을 보게 되게 되면 제가 그 24년도 질의했을 때 58,227건이었으며 도유재산 통합정보 시스템 RLLS 구축을 하면서 25년 6월에 62,387건으로 했는데 최종 지금은 63,103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묻혀져 있던 도유재산 발굴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2-1번 올려주십시오. 도유재산 관리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의 업무가 이 무단 점유 관련해서 지금 이 절차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PPT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무단 점유를 확정을 합니다. 이때는 뭐 직접 찾아도 가보고 또 영상 판독도 합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점유자를 만나서 각종 뭐 매수나 임대 또 미활용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매수 의향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매수 불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임대라든가 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그분들이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그 점유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협의를 하고 저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무단 점유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에 점유자의 88%가 확인됐고 미점유자가 12%가 있었는데 이 12%에 대한 부분도 다 그 발굴이 됐나요? 저희가 그 확인되는 거는 다 조치를 했는데 뭐 그 100% 했다고는 이제 확인을 지금 확답은 못 드렸죠. 미점유자 미상, 그러니까 네. 점유는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인지 연락이 두절이 됐거나 이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재산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4개 팀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재산조사팀이 있는데 이 팀의 인원을 보니 팀장과 그 팀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 과중한 업무를 이 전체 3명이서 업무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오히려 그 한 팀에서 한 3-4명이 관리하다가 지사님 오셔서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2024년 7월 15일 날 저희가 재산정책과를 신설해서 지금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무단 점유
토지 또 저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도유지 그 소유 이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앞서 프로세스에서 양성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지금 양성화 과정이 도유지 이 소유권 취득 이전과 취득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 이후에는 이 무단 점유자분들이 알면서도 도유지라는 걸 알면서도 무단 점유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도유지 취득 전에 이미 그 무단 점유가 돼서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성화의 기준은 그 도유지 취득 전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합법적인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무단 점유의 토지를 좀 취득 전후로 좀 판단을 해서 좀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3-1 보여주십시오. 23년도는 제가 지난 도정기부터 확인했으니까 23년도는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 자, 24년도 현황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그 징수율이 그 평균 한 95% 이상 대부분 지자체가 다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징수율 강화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특히 이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는 그 임대 필지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두 개 도시는 상당히 양호한 반면에 그에 그 임대 필지가 적으면서 징수율이 낮은 지자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시군 그 공무원들에 대한 뭐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구군은 아시다시피 재산 가격이 전체 3위입니다. 그런데 양구군이 행정자산이 상당히 많아서 재산 가치로 3위인데 23년 대비 24년도에는 이제 그 7곳은 임대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행정자산도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편하게 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구군이 특히 적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PPT 4번.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인데 매각 현황을 보게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약 그 230억 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 25년도 현재 벌써 133억을 그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금년도 매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네. 예, 해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매각 현황에서 혹시 거의 대부분 지자체 시군과의 뭐 교환이나 매각 이러한 상태죠? 한 50% 정도는 기간 매각이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입찰 주민들한테 매각을 입찰을 하셨네.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자체하고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상당히 단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높지만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은 토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높은 토지를 지자체에서 필요를 했을 때 지자체 여건이 좋다면 무조건
그 매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건이 좋지 않는 그 지자체에서는 그 무상 양렬할 수 있는 우리 조례상의 규정이 있죠. 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그 무상양료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한 번도 그 이행해 본 적은 없죠. 네,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시군에 양료한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마 우리 도에서도 무상 양료에 대한 그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발생할 것 같아서 애당초부터 무상 양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무상 양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그 부분이 상당히 그 감정 평가액이 너무 높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 공공 목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안까지도 좀 찾아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네, 생각하고 지금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무상으로 양료하는 데는 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느 한 시군만 18개 시군 중에 한 시군만 또 무상으로 양료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저희 또 도유 재산을 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 금액을 일정 금액을 받고 매각을 해야지 무상으로 양료하기 시작하면 그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저희 재정 안정성이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유지 취득을 보게 되게 되면 도유지를 취득을 하는 데는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가게 되게 되면 도비가 이제 들어가서 취득을 한 거 그런 토지가 있고 그런 반면에 취득 가격이 0원인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취득 가격이 0원, 다시 말하면 정부로부터 무상 양료를 받은 토지라는 얘기죠.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를 하다라고 했을 때 무상 양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그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자체에다가 줄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건은 취득 가격이 0원일 때. 네, 의원님 말씀에 좀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980년대, 90년대 그 취득 재산 중에는 국가로부터 양료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취득 가격은 0으로 무상 양료받은 형식을 취했는데 사실상 그 취득할 때 그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게 왜 많이 발생하냐면 저희 강원도가 그 미복구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저기 수복 지역에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저희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그 소유권을 찾아서 국유화시키고 그 중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국가가 재원이 없으니까 일부 30% 정도를 토지로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대장에는 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거기에 행정비용 그에 따른 그 비용이 다 수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토지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국장님이 많이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무상으로 양료받은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PPT 5-1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5분 발언에서 했던 그 내용인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간 서양양 IC 양방향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중요 내용은 필요시 필요한 지자체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라. 이게 이제 최종 답안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지침에 국토부 지침상 이제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5-1 화면을 보시면 설치 요건의 3조 3항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BC가 1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하는 사업 중에 BC 2를 받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BC 2를 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다만 이제 요 지침의 내용이 좀 이렇게 예외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타를 할 때 이제 BC가 1이 안 되더라도 다른 균형 발전성이나 아니면 정책성을 평가해서 BC가 1이 안 돼도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저 규정은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IC를 추가하는 경우로 이제 제한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BC 1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가 그렇게 피드백을 정부하고 계속 주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BC 1이 안 되어도 미만이어도 그 사업을 타당성 검사에서 저희가 확정을 받고 그러는데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 조항에 걸려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양양 IC를 양양 군민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전 국민도 사용하지만 그 양양군에 위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서양양 IC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양양군이고 두 번째가 우리 인제군도 씁니다. 인제군 조침령을 이용하시는 인제 군민들. 네. 그다음에 홍천군 구령용료를 쓰는 그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양양군에서 무조건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민이 이용하고 강원도를 찾아주는 모든 전 국민이 편의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그 좀 마인드가 좀 반영이 돼야지만 이 경제성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지침상에 이제 요구하는 지자체가 비용 부담이나 모든 걸 이제 감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사실 도가 그동안 이제 원주 같은 사례에서도 도비를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좀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서양양 IC가 지금까지 이제 양방향으로 개통되지 못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교통량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의 판단은 지금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준공이 돼서 이용이 되면은 오색 케이블카 이제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서양양 IC가 없으면 양양 IC까지 한 20km를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오색 케이블카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관광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서양양 IC도 충분히 BC도 따져볼 만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만 가지고 BC를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색 케이블카 준공과 연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양군도 이 서양양 IC의 양방향 설치가 확정이 돼야지만 오색으로 이어지는 그 간선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인 네. 것입니다.
두 번째 5-2 4조를 좀 보겠습니다. 비용에 보게 되면 그 요구자가 설치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에서 이 지자체에서 100% 외에 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원을 해주는 사례? 실제로는 이제 저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교통량 새로 개설함으로써 이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증가를 유발시키는 해당 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기 있기 때문에 100%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고속도로하고 분담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설 IC 같은 경우에도 184억이 들었는데 도로공사가 92억 됐고 C가 92억 됐습니다. 또 장성의 북장성 IC인 경우에도 도로공사가 한 40% 정도 됐고 예. 지자체가 6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설이 당초에 그 여건에 얼마나 큰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인 이제 짐작은 이게 한 50%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 이제 공사비가 저희들이 추측을 할 때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들 걸로 이제 예상하는데 그러면 이제 양양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제 최대한 100억 정도에 부담하는 문제다 이런 판단이고요. 일단은 군에서 이 100억이 부담스럽고 또 BC를 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도도 이제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로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가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고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4조 설치 절차를 보게 되게 되면 5-3 PPT 저기 보시게 되게 되면 절차가 되어 있는데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역할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그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장님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주문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 교통망 확충에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지금 현재 여건이 이제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도 계속 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준비되면 오색 케이블카 개통 시점과 맞물려서 이 현안도 좀 이제 고속도로공사와 논의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서 중재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6-1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석성준입니다. 예,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강원특별법 제 49조 독소조항 그런 문제인데 우리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지태 지사님이 오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거의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그 사항들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서 도민들의 삶을 좀 윤택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좀 그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흡해서
제가 추가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 농촌안전 촉진지구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면적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적 제한 없이 얼마든지 이제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시장 군수 또 우리 도지사의 그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고, 또 그 정부에서 풀 수 있는 그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여건 변화에 따른 짜투리 땅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고 이제 많이 신청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여건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돼서 그 해제가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플러스 저희가 최초에 그 해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 또는 곡간 폭이 100m 이상 되지 않는 지역,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여건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한 여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못한 지역,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풀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뭐 농지법에 의한 소규모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4,000헥타 총량을 가지고 농촌 활력 촉진 지구를 지정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만 저희들이 농지법 운영상은 법상 운영, 특례사 운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PT 6-2를 보시면 그 독소 조항이 이제 그 맨 끝에 사항인데, 촉진 지구 내에 농업 진흥 지역 내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역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내 땅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독소 조항을 우리가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개정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거든요. 아마 저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은 그 앞에 조항에 또 활력 촉진 지구의 뭐 절차에 관한 그런 부분도 형행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3헥타 이상의 일반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거 활력 촉진 지구 특례를 평가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어떤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활력 촉진지구 외에 또 별도로 강원도 자체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받아야만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그 계획이 지금 안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접근을 해서 우리 도민이 바라는 정말 필요한 그 소규모 농지를 좀 해제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부분에 좀 그 방점을 찍고 업무에 좀 그 중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제주도 사례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도 자체 기준으로 가지고 3,768헥타를 해제한 경우도 있어서 활력촉진지구의 4,000헥타 외에 또 이러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또 다른 또 특례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PPT 7-1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수당인데 제가 또 5분 발언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그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아서 좀 아쉬운데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죠. 네,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가구라고 하기보다는 경영체 등록 단위로 해서 연간 요건이 되면은 70만 원 지급하는 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황을 보시게 되면 가구 수가 82,700가구고 네, 경영체 예, 경영체 기준으로, 등록된 네. 가구가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게 되면 도비 60%, 군비 40% 해서 총 그 578억이 연간 지출이 되는데 네. 이 7-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 경영체 기본 요건에 보면 농업 경영체 가구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농업 경영체 가구라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이 기본적인 뭐 농업인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고 농식품부 특히 이제 품질관리원에 이제 농업 경영체 이제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등록이 된 경우를 이제 농업 경영체로 보고 있고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 통계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영체에 등록을 하려면 300평 이상의 경작 토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는 버섯 재배사는 뭐 시설은 조금 뭐 100평 1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하시는 분들이 이제 82,700여 세대가 된다는 거고 네. 그 8-1 반값 농자재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이제 반값 농자재도 우리 김미태 지사님이 아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앞서 농업인 수당에서 도비 60%, 시군비 4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1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농업인 수당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부분은 인상을 하려고 하면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를 네. 거쳐야 되는데 시장 25년도에 하신다고 예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네, 금년도 금년에 아직도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뭐 그럼 저희가 네. 그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야지 심의를 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에 운영한 70만 원에 대한 것이 운영이 적정이 되었냐 하는 부분만 돼 있고요. 예.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면은 또 시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안을 해서 아니, 새롭게 또 답변서에는 네. 복지협의회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분담 비율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처음에 저희들이 첫 번째 할 때 시군 예. 협의 절차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어렵다. 이제 이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러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여건이 충족이 되고 또 뭐 재원이 허락하고 또 알겠습니다. 시군도 요구하고 그 중에는 아마 분담 비율 부분도 도비 60%인데 그 부분도 시군하고 또 협의할 부분이 있고 하면은 점진적으로는 뭐 인상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농업인 수당은 82,700세대인데 반값 농자재 수령 세대는 67,4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15만 2,064명이 나오는데 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방- 좀 설명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를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작이 수반돼야 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통계를 잡기는 통계청에 농가 기준을 이제 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조금 경영체 단위로 했느냐 통계청의 농가 단위로 했느냐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보조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실제 그 비용이 그 자재가 투입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 네. 소규모 농가에서는 반값 농자재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아마 말씀을 드리면 자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300평 가지고 반값 농자재를 신청할 때 농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농 같은 경우도 제가 논 300평을 네. 경작한다라고 했을 때 반값 농자재 신청하게 되면 대략 얼마가 제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조를. 300평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총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을 보조를 받을 수 5만 원 벌어갖고 5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이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값 농자재에 병행해서 이 농업인 수당의 문제점이 너무 적은 경기 면적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수령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전문 농업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 그 수입을 보게 되게 되면 농의 소득이 너무 많습니다. 농의 소득은 뭐냐면 농업 말고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농가 세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반값 농자재에 준하는 농업인 그 조건에 맞는 규제를 그 농업인 수당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농업인 단체의 주장인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처음 들어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지원하시는 게 아니고 1.5헥타까지 0.1헥타에서 1.5헥타까지 평균제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알겠습니다. 3헥타, 5헥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게 아니고 소농, 중소농 위주로 어떤 뭐 해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그 제가 이야기했던 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형평성에 관련해서는 도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8-2 보게 되면 지원 대상에 저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죠? 그거는 뭐 그분의 경영 일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이제 앞서 300평 농사 짓는 분들은 별로 신청을 안 한다는데 네. 300평 농사 지면 농가 맛은 틀리겠지만 논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종사 일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논을 기준하면은 뭐 종사할 수가 거의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밭도 뭐 300평이면 텃밭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를 심어서 이 수확이 아주 짧다라고 하게 되면 저 정도 일수는 나올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 작물을 심어서는 저 정도가 안 나오고 또 하나 과수를 심는 분들이 있어요. 과수를 심는 분들도 똑같이 그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 내에 과수를 심었을 때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과수 농업을 위해서 연간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90일을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번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8-3 보시면 저 맨 끝에 보면 그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기농 기촌 농가는 경우 농업 경영자 등록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농업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기농 기촌인들한테는 이렇게 특별 우대를 해주는 거죠? 기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다 충족이 된 거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기농 기농하시는 기촌을 분- 하시는 분들이 네. 처음서부터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대량으로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기농하시는 와서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장목으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처음서부터 저렇게 그 대규모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경작을 하겠다라는 분은 크게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농기촌 뭐 필요하죠. 소멸 지역에서 필요는 하지만 이 조항이 또 다른 농업인들한테 그 상대적으로 그 차이를 둔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장님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만은 뭐 반값농자재 같은 경우에 뭐 중대규모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목적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인 뭐 그런 거는 뭐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농하는 경우는 당장 뭐 예. 농사 지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지나면은 반값 농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을 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반값 농자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려운 그 농민들 또 그리고 폭등하는 그 농자재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주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 그 동해안의 또 영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는데 혹시 10월 영동 지역 강수일이 며칠인지 상당히 많이 왔고 제가 알기로는 한 2-3일을 제하고는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수바라가 발생을 했는데 자, 우리 2024년도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 가격이 40kg 한 포에 63,510원입니다. 네, 작년에 자, 그러면 수바라가 나면 이 수바라는 피해곡으로 가죠. 네, 피해곡에도 등급이 있죠. 네, 피해 배도 뭐 그러면 1등, 그 피해곡 A, B, C 등급은 어떻게 그 수바라가 예를 들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피해곡 A 등급인가요? 수바라 나서 뭐 일부 그 비율에 따라서 뭐 일부만 났으면은 A 등급으로 보고 조금 심하다 하면은 이제 B 등급으로 보고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일까지 지금 영동 동해안에 비가 온다는데 현재도 싹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이게 더 자라고 나면 실제 A 등급이 된다라고 보장을 못하죠. 그대로 수확하지 않고 수확해서 건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B, C 등급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24년도 피해곡 C 등급 40kg 한 포대가 35,010원이에요. 그러면 저 40kg 1등급 수매했을 때 63,510원하고 거의 3만 원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이 지금 등급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량 다 피해곡으로 수매를 해달라. 이제 이게 요구 사항이 이제 1차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현상 뭐 수바라 아마 이 부분은 뭐 피해곡으로 지정이 돼서 뭐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3만 원 차이가 나게 되게 되면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A급하고 피해곡 A급하고 1헥타르 했을 때 얼마가 손해가 나면 157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납니다. 자, 1헥타르가 3,000평이고 내가 3만 평을 붙인다면 1,570만 원의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네, 앉아서. 정상적인 자, 그런데 수확에 이게 대비하면 그렇다고 보입니다. 피해곡 A 등급 받았을 때가 이 정도입니다. 1,570만 원. 그러면 C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농업인은 적자라는 거죠. 적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도와 지자체와 농협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방법 예, 강구하신 적 있나요? 과거에도 뭐 피해배 매입은 뭐 어차피 피해배 매입은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군 단위에서 일부 보전한 부분도 있고, 지역 농협에서 뭐 어떤 사업을 통해서 보전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돈은 도에서는 직접 국장님 뭐 생각하시는 돈은 그 부분까지 뭐 생각 안 지원할 해보셨습니까? 수 알겠습니다. 있는 근거는 뭐 충분하지 않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태 지사님을 앞으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예, 김진태 지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많이 청취를 하셔서 뭐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되고, 또 제가 잘못한 부분은 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마지막 그 농정국 관련해서 그 부분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찬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찬성해서 절차를 좀 밟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하나 좀 해주시고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 수당은 좀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도와 시군의 그 분담 비율도 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능력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또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그래도 더 고민해서 좀 우리 좀 시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관련해서 지금 원 계획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교비와 시군비를 한 25대 25로 상향을 해야 되고, 매년 일정 부분씩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이 금액도 좀 상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역시 그것도 지금 시간이 다 없어진 건가요? 여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 됐군요. 예,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그 마지막 그 7번 구간도 지금 넓혀서 그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전국에서 강원도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그 수거랑 관련해서 도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정호 의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예, 우리 농정국과 잘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잘 반영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